안녕하세요. 문홍님 소장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주말입니다. 제가 오늘 방송을 조금 녹화를 어떤 내용으로 해야 되나 다음 주가 2020년도 마지막 선물 옵션 또 종목 옵션 그래서 4가지 선물 옵션이 동시 만기여서 코드로플 위칭데이다 이렇게 붙여졌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선물은 보통 이제 그 3개월에 한 번씩 만료일이 돌아옵니다. 정산일이. 옵션은 매월 돌아오고. 그래서 이렇게 동시만기 때는 내 마녀가 춤을 춘다 해서 코드로플 위칭데이라고 하는데 내 마녀라는 것은 그러니까 종목 선물 옵션 뭐 정산하기 위해서 그 코스피 지수에 맞춰서 그 매도 매수 각 기관들 세력들이 상당히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상당히 몸부림치는 그런 광경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엄청나게 아주 등락이 가파를 때도 있고 또 박스권일 때도 있고 세력들의 포지션에 맞춰진 그런 어떤 시장이 상당히 급하게 속도도 빠르게 그렇게 움직이는 장이 바로 다음 주 4일 동안 일어날 것입니다. 그래서 초보자가 하기는 조금 쉽지는 않아요. 그러나 제가 예전에 옵션 만긴 날 1억을 본 적이 있어요. 그때는 이제 폭락장이었는데 아침에 준비 땅 해서 매도다. 하락 기준은 그야말로 하락이 더 가파르게 보통 나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회원들하고 그때 한참 무조건 오늘 지금 이 시간에 옵션을 사도 10배는 나온다. 그랬더니 진짜 10배 나왔어요. 그런 것들을 지금 우리 사이트에 저장도 해놓은 게 좀 있는데 하여튼 서브프라임 때인가 그랬을 거예요 아마. 참 재미난 그런 추억이 있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어떤 그 교육 자료 예전에 교육 방송은 제가 그거를 좀 저장을 했어야 되는데 저장을 안 했어요. 안 하고는 지금 그냥 다 없어졌을 거예요. 오래된 자료라서 뭐 많이 그 버벅거리고 그래서 새로 어차피 해야 되는데 이걸 체계적으로 여러분들한테 교육을 시키려면은 자료를 그 파워포인트에다 일일이 다 제가 입력을 해야 됩니다. 입력을 해야 되는데 사실 입력할 그런 시간도 없고 그냥 내가 즐기자고 여러분들에게 이걸 시작했는데 자꾸 이제 뭐 배우고 싶다 뭐 이렇게 그런 의견들이 많이 또 오고 그래서 실시간 또 라이브도 또 원래 했던 사람이 실시간 라이브도 제가 한국경제TV 그 한경아우에서도 실시간 라이브 했다 하면 수백 명이 와가지고 그냥 한 3, 4일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어떤 날은 폭등장, 어떤 날은 폭락장, 어떤 날은 행보장. 근데도 다 수익을 내게끔 그날 밴드 폭을 정해서 참 리딩을 하고 했는데 그냥 옆방에 있는 전문가 방에 40명 회원이 전부 나한테 와버려요. 그래가지고 그쪽 방은 전부 혼자 남고 내 방으로 다 와가지고 하루에 회원들이 막 150명, 200명 막 들어와가지고 참 재밌었습니다. 자, 거기서도 그랬고 내가 자체적으로 할 때도 그랬고 뭐 팍스넷에서 전문가로 할 때도 이제 팍스넷 TV가 나오니까 거기 이사님이 제발 딴 데로 가지 말아라 했는데 그냥 그때 제 몸값이 상당히 비쌌죠. 왜냐하면은 이 굉장히 그 고난도의 이런 상품 아닙니까? 선물 옵션에서 어느 정도 리더짜리다 하면은요, 상당히 그 어려운 것을 어떻게 하냐고 다들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랑이 아니라 정말 제가 추세 보는 것, 추세에는 상당히 달인이다. 근데 박스 매매는 제가 이제 확인 매매하는 습관이 있기 때문에 확인을 하면요, 박스장에서는 확인하고 여기서 확인하고 매수하면 이렇게 내려와 버리고 확인하고 무너졌다고 매도하면 올려버리고 이게 이 박스장은 결국은 주가라는 게 결국은 이렇게 일정한 박스 폭 내에서 움직이니까 이런 데서는 큰 돈을 못 벌어요. 아주 작게 짧게 그렇게 매매하는 거고 이제 이런 강력한 추세장이 왔을 때 진짜 그 어떤 큰 수익을 주식도 마찬가지고 선물 옵션도 수익 내기가 좋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제가 여러분들한테 뭐 정말 해드릴 얘기가 많지만 이거를 파워포인트에 제작을 안 해서 선물 옵션의 기본 개념에 대해서 조금만 설명할까요? 다 아시죠?
이런 얘기 뭐 다 아는 건데 뭐할로 해요. 시간을 아깝게. 그래서 이제 제가 그 1강에서 그 내용이 실패 사례를 먼저 얘기를 해줘요. 왜냐하면 무조건 돈 번다고 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베어링사 그 은행의 파산 사건, 닉니슨이라는 그 종업원 손에서 그 역사가 깊은 은행마저도 문을 닫았다.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배우는 것은 뭐냐? 그 장세 판단이 미흡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첫 번째는 장세 판단에 미흡한, 두 번째는 자금의 조절이 잘못됐다. 그러니까 포트폴리오, 자금을 내가 우리 파생상품 할 때는 내가 돈이 1억이 있다 그러면 풀로 절대로 하면 안 됩니다. 해지 자금을 반드시 남겨놓고 해야 된다는 것을 아주 그걸 알아야 돼요. 참 돋보기 쓰고 있습니다. 글씨가 잘 안 보여서 노트북이라 이게 화면이 더 조그마하고 그래서. 그 다음에 파생 금융상품을 이용한 해지 전략이 부족하고 금융상품 가격 변동 등에 대한 정밀한 그 통계적 분석이 필요한데 그러한 것을 아무리 박사 학위를 받고 금융공학 박사가 뭐 매매 잘합니까? 아니에요. 소총 들고 많이 싸워본 사람이 싸움을 잘하는 거예요. 여기는 전쟁터다. 그래서 저는 실전에 굉장히 강한 사람으로 좀 많이 알려져 있죠. 그래서 선물 옵션의 기본 개념은 선물과 옵션은 확률에 기초한 과학적 투자를 하는 확률 게임. 선물과 옵션 시장은 철저한 제로섬 게임이다. 또 이렇게도 얘기하죠. 코스피, 우리가 하는 것은 코스피, 그러니까 선물의 그 어떤 기본 원리는 같아요. 장래의 일정 시점에 양수도할 대상물을 사전에 정한 가격으로 매매하는 것을 말한다. 최초의 선물은 그런 그 농산물, 곡물에서 시작이 됐죠. 가격 변동의 위험을 해지하는 그런 어떤 수단으로 맨 처음에 곡물에서부터 금, 은, 석유, 광물, 산업원료, 지금은 뭐 오일 선물 많잖아요. 선물이 상당히 금 선물도 있고. 근데 이 선물 공부를 하면은 하게 차트를 잘 보면은요. 만약 금값이 오른다. 그러면 내가 금을 현물을 사지 않았어도 금시장에서 차트 보면서 매수를 합니다. 똑같이 우리 그 금융상품 다루듯이 그렇게 해서 수익들을 내고 그래요. 자, 다양한 그러니까 이 어떤 그 거래하는 방법만 익히면은 오일 선물, 통화 선물 뭐 쉽게 저는 그 통화는 안 해보고요. 그 뭐야 오일하고 저기 주가지수 선물, 해외 선물하면 오일 선물을 많이 했죠. 근데 너무 속도가 빠르고 어떤 그 우리가 하는 코스피 200 선물은 코스피 200 지수가 기초 자산이고 이 주가의 움직임이라든가 이런 지표의 어떤 그 기준을 가지고 우리가 매매를 하는데 그쪽은 제가 해보니까 쉽지 않아요. 그래서 쉽지 않기 때문에 상당히 그 스트레스가 많고 할 게 못 되더라고요. 그래서 전 맨 처음에 못 모르고 1000만 원 가지고 800도 벌어봤어요. 차이나 선물 가지고. 거기 막 하루에 8% 오르고 내리고 막 옛날에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 되게 재밌네. 그러고 했더니 그 다음에는 똑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시장하고 똑같은 게 변동폭이 하루 크면은 그 다음에는 작아요. 근데 거기에 대치를 못해갖고 야 중국 시장 참 재밌구나. 그러고 해가지고 나중에 그냥 본 거 다 날라가더라고요. 아이고야 이거 하면 할지 못되구나. 그러고는 그냥 안 해버렸어요. 내가 아는 거 해야지. 내가 아는 상품. 그래서 정말 그 내가 잘하는 것을 하는 것이 가장 그 수익률이 높아요. 어쩌다 그런 거 맛보면은 그렇게 해서 어떤 그 장기적으로 성공할 확률이 적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저는 하여튼 선물을 여러분들이 배우면은 다양하게 할 수는 있지만은 내가 잘하는 상품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선물이라는 것은 기본 개념은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 장래 그 미래의 어떤 가격 변동을 해지하는 그런 해지 수단으로 나왔는데 지금 우리가 원래는 그렇게 이제 위험을 해지하는 상품으로 나왔는데 지금 우리가 거래하는 것은 거래하는 방법이 상당히 다양하죠. 그래서 해지 거래, 뭐 투기 거래, 그 다음에 차익 거래 상당히 많습니다. 해지 거래, 차익 거래, 투기 거래 이 세 가지 거래 방법이 있는 기관들이 하는 것은 차익 거래를 많이 합니다. 그 다음에
해지 거래도 많이 하고요. 근데 우리 개인들이 하는 것은 뭐를 해요? 투기 거래예요. 네이키드 한쪽 방향으로 추세를 따라서 저도 그런 매매를 많이 하죠. 근데 해지를 반드시 해요. 외국인들은. 내가 만약에 선물을 뭐 3개를 매수를 했다. 그러면은 뭐 풋옵션을 이러고나치 내가 그 선물을 매수를 했다 그러면은 뭐 최소한의 뭐 500만 원, 1000만 원, 10% 이내로 해서 복권으로 해지를 옵션을 또 취해놓죠. 만약에 사태에 대비해서. 근데 추세가 형성이 되면요, 그 해지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기본 어떤 그런 개념은 그렇다고 치고, 그 다음에 선물 매매 3대 원칙은 뭐냐? 계속 내가 말씀드린 게 리스크 관리, 추세적 매매, 기계적 매매다. 이잖아요. 어떻게 하는 거. 근데 이제 여기서 리스크 관리라는 것은 내 자금의 그러니까 성격을 먼저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내가 만약에 잘못됐을 때 그 최소한의 손절폭이라는 게 있어요. 스탑로스를 걸어놓고 하는데 그 손절폭을 얼마를 정할 거냐. 저는 어떤 기준선이라든가 어떤 그 지지선 라인을 정해요. 보통. 그래서 거의 저는 손절이 별로 없어요. 근데 내가 예상한 거하고 좀 다르다. 그랬을 때는 손절폭을 최소한 요즘같이 변동성이 클 때는 1포인트 이내에서 1포인트 한 계약당 25만 원이잖아요. 그러니까 1포인트 이내에서 바로 치고 빠져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어느 정도 이익이 나면은 이익 관리라는 게 있는데 이익 관리를 못해요. 사람들이. 그래서 내가 오늘 나는 하루 목표 500이다. 하루 목표 500이면 한 달이면 1억을 봅니다. 연봉 12억. 그러면 뭐 매번 성공할 수는 없으니까 10억으로 잡읍시다. 연봉 10억짜리가 그렇게 많나요? 우리나라? 없어요. 그렇게 많지 않아요. 연봉 10억이면은 뭐 대단한 펀드 매니저의 소득이죠. 그래서 맨 처음에는 하루 50 벌기로 하지만은 그러면 한 달이면 1000만 원. 그러나 이제 점점 이제 고수가 되면은 저는 하루에 500 버는 게 제일 적당한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시장이 항상 변동폭이 똑같지를 않으니까 수익이 날 때는 과감하게 배팅해서 마음껏 수익을 내야 되고, 그 다음에 저의 스타일이 그거 아닙니까? 완전 오늘 장대봉이 나온다. 그러면은 그냥 배팅 금액을 늘려서 짧은 시간이라도 막 수익을 챙기고, 그 다음에 또 이렇게 가두리장이 오고 좀 행보장이 오면은 딱 움츠려들어요. 그래서 손실을 좀 작게 하자. 수익도 그러니까 작게 짧게 매매 자체를 변동폭이 작으니까 그렇게 매매하는 것이 하나의 좀 습관이 돼야 되겠고, 그 다음에 추세선을 따라가는 매매 그랬어요. 추세선을 따라가. 지금과 같은 장은요, 지금 개인들이 그 인버스에 엄청난 뭐 몇천억이 지금 들어와 있다고 그러네요. 누가 그렇게 가르쳐줬는지 모르겠어. 응? 뭐 지금 시장이 이렇게 간다고 제대로 분석도 안 한 어느 전문가가 뭐 클레이지 마켓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 미친 시장이다 이거죠. 응? 응? 아니죠. 추세에 순응해야 돼요. 순응해야 돼. 추세 방향이 보일 때는 무조건 순응하는 그런 유연성, 추세선을 따라가는 매매를 해라. 모든 물리적인 움직임에는 관성의 법칙이 있다. 주식시장의 움직임도 큰 추세든 작은 추세든 간에 한번 추세의 방향이 이렇게 정해지면은, 여기서 제가 차트를 이걸로 한번 띄워놔 볼게요. 이걸로 보면은 연필이 나오더라고. 자, 이렇게 추세가 한번 여기서 추세 방향이 결정이 된 거예요. 그러면은 5일선 타고 가다가 뭐 조금 속임수로 이렇게 쿵 떨어지면은 뭐 11선까지 내려왔다가 또 한번 이렇게 또 추세로 가고, 그러니까 쿵 떨어지면 더 세게 붙어버리네. 그죠? 작용에 대한 반작용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탁구공을 갖다가 우리가 탁 떨어뜨리면은 높은 데서 확 떨어뜨리면 탄력 있게 팍 튕겨져 올라오는 힘이 강하잖아요. 그 원리란 말이에요. 작용에 대한 반작용. 그래서 이런 것들도 상당히 여러분들이 몸소 어떤 익혀놓으면 좋아요. 그래서 이론에 어느 정도 좀 이론을 어떤
좀 익혀두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실전에서 참 단순히 이거를 어떻게 보고 이렇게 늘 변화무쌍하게 움직이는 것을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랬을 때 가장 중요한 게 기본에 충실한 매매다. 그럼 기본에 충실하려면은 최소한의 어떤 기본적인 지식이 좀 있어야 됩니다. 접근 방법에 대해서. 너무 모르면 안 돼요. 그래서 주식시장에서 그 움직임이 큰 추세든 작은 추세든 간에 한번 추세의 방향이 정해지면은 그 방향으로 움직이는 버릇이 있더라. 기술적 지표들의 방향도 그래요. 어떤 그 관성의 법칙에서 자꾸 가려고 한다. 그게 파동이론이에요. 그럼 이게 지금의 상승의 몇 파동이냐? 이걸 이제 우리가 또 찾아보면은 지금은 이런 국면이구나. 이런 답이 또 나오는 거죠. 그래서 추세선을 반드시 추세가 한번 이렇게 형성이 됐을 때 제가 여기서도 오르고 여기서도 오르고 계속 그랬을 거예요. 아래서 올라오는 이런 이동평선이 이렇게 딱 붙어 있을 때는요. 여기서는 사실 몰빵 찍어놓고 여행 가야 돼. 모든 이동평이 상향으로 틀었으니까. 여기서는 밑으로도 갈 수도 있었고 아주 애매모호했잖아요. 새끼 꼬듯이 벨벨 꼬아가지고 있는데. 그래가지고 이렇게 딱 치고 올라가니까는 여기서는 이제 이렇게 수렴했던 것이 확산 현상으로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한동안 가야 된다고 그랬죠. 네. 중기선 20일 이동평균선이 60이라고 점점점 멀어지면서 많이 좀 그리워지는 시간까지 안 보면 보고 싶어. 많이 이렇게 올라가야 된다 이거예요. 가까이 붙어 있으면 안 돼. 자꾸 이렇게 멀리 가야 돼. 가줘야 많이 그 다음에 나중에 또 만나고 싶어하는 그런 또 되돌림이 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추세선을 따라가는 매매를 해라. 그러면 추세선 따라가는 매매가 뭐예요? 반락시마다 매수를 해가지고 그것이 바로 편성 효과라고 한다. 이렇게 나왔네. 이거 제가 참 무릉님이 똑똑했어. 이런 거를 내가 자료를 다 교육자료를 내가 만든 거예요. 책도 사실 제가 선물 옵션 실전 고수 책이 여기에 나와 있죠. 뭐야 이건 내 사이트가 아닌데. 사이트 찾으려고 하니까 어디로 가버렸어. 참 바쁜데 뭐가 잘 못 찾아가. 이게 노트북을 잘 안 쓰던 거라서 엄청 답답하네요. 뭐야. 이걸로 보고 설명합시다. 아까 내 사이트 찾아냈는데 어디로 가버렸나. 좋아요. 그냥 이걸 보고. 자, 그래서 이제 상승 추세선이 한번 이렇게 방향을 정하면은 음봉이 나와도 반락시 매수다. 5일선 보통 11선에서 이렇게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결국 내가 매수에 물려 있으면은 자고 일어나면 껑충 뛰고 좀 내려왔다가도 결국 가고. 외국인들이 거의 추세 매매의 달인들이에요. 그애들은 한번 딱 그 추세의 방향이 정해지면은 그냥 뭐 10포인트짜리 아니에요. 그냥 갈 때까지 가자예요. 그 대신 한번 꺾이잖아요. 또 그러면은 계속 하락 방향으로 또 매도치고. 지금은 계속 매수잖아요. 그래서 이번 제가 다음 주 만기 때까지 어쩌면 월요일도 또 오르겠죠. 그러나 금요일 제가 굉장히 그 옵션에 매도가 많은 거 보고 마지막 그렇게 선물을 많이 했는데 종가에는 2,500개 매도고 그 다음에 콜옵션 매도 금액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고평가된 콜옵션이 속도가 빨라요. 그때는 풋을 사는 것보다 콜 매도를 잠깐 해봤거든요. 그러니까 선물을 이익 실현을 내가 저 꼭대기에서 358인가요? 359 9.5까지인가 갔는데 358 위에서 359에서 정리를 하고 한참 있다가 뭐 쌍봉 비슷하게 나오길래 콜 매도를 한번 해봤어요. 외국인 따라서. 순식간에 그냥 100만원, 200만원 금방부터 10개만 해도. 근데 매도 금액이 좀 많아져. 그러니까 1억 넣어놓고 뭐 옵션 20개도 못할걸요. 매도가. 만기가 가까우면 증거금이 많이 잡힙니다. 속도가 엄청 빨라요.
그래서 막 콜 매도를 엄청나게. 그러니까 외국인, 우리가 눈치가 빠르면은 외국인 매도 포지션만 봐도 바로 답이 나와요. 굉장히 과학적인 그 애들은 투자를 하거든요. 이익이 되는 곳은 다 해요. 자기네들이 삼성전자하고 그 하이닉스를 3, 5월 예상해서 선물은 매도 치고 있어요. 초반전에 저도 봤어요. 선물을 매도를 쳐. 근데 콜옵션 계약수가 계속 늘어나요. 그건 뭘 의미하냐? 저는 그냥 그거 보면 그냥 옵션 팍 들어갑니다. 응? 근데 개인들은 못 들어가요. 왜? 쟤들 왜 선물 매도하지? 선물을 매도하는데 지수는 자꾸 올라가. 이상하네. 이익질하는 건가? 선물을 매도하는데 어떻게 콜을 사지? 궁금하잖아요. 그리고 불안하잖아요. 근데 그 애들 전략은 선물로 누르면서 가격을 다운시켜가지고 옵션을 매집하는 거예요. 그래 놓고 마지막에는 그 매도가 매수로 바뀌면서 매수를 그냥 해주니까 옵션이 상당히 변동성이 커졌잖아요. 그러고 나서 마지막에 이제 저 꼭대기에서 급등을 하니까 어때요? 콜옵션을 정리를 하잖아요. 정리하면서 그때는 이제 선물 매수를 줄이면서 똑같아요. 우리나. 그 애들도 돈 벌려고 하는 거고 그래야 성과급도 많이 받고 그러겠죠.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시장을 조금 그 보는 안목을 키우려면은 기본 그 개념, 선물 옵션의 접근 방법 정도는 알고 하자. 그런데 사실 어느 책에도 그렇게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 책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저는 이제 제가 실전에서 얻어진 그런 노하우를 주로 이제 책으로 많이 엮었는데, 교육 자료가 참 좀 체계적으로 제가 교육 방송을 제가 예전에 교육생들 상당히 참 인기가 좋았죠. 다른 데서 돈을 못 벌어도 저한테 교육받으면 다 돈을 버니까. 근데 지금 제가 그거를 체계적으로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좀 아쉽기도 해요. 그래도 제가 짬짬이 많이 알려드리고 핵심적인 내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제 방송 계속 들으시면서 좋아요도 해주고 좀 응원 좀 해주면은 저는 항상 승부사 기질이 있어서 꼴찌하는 거 싫어해요. 뭐든지 하면 1등하고 싶어 하고. 그래서 여러분들 응원이 참 필요합니다. 하여튼 그렇게 해서 이제 추세선을 따라가는 매매. 그리고 이제 시장은 상승 추세와 하락 추세, 횡보 추세가 있어요. 세 가지로 나누어져 있어.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게 기울기, 이동평균선의 기울기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추세선은 따라가다가도 이 기울기가 상당히 중요하다. 지금은 이런 각종 이동평균선들이 뭐 3일선, 5일선, 뭐 볼린저 밴드부터 시작해서 뭐 쭉 이렇게 21선이 거의 하나의 중심축이죠. 61선까지 중장기선들이 전부 무상향으로 강력하게 이렇게 고개를 바짝 쳐들고 올라올 때는 굉장히 추세가 강한 추세다. 그것만 익혀놔요. 이 추세가 시작이 언제부터 얼마나 이격도라고 그래. 이걸 보고 이격이 과다하냐 아니면은 이격이 아직은 좀 과열이 아니냐. 이런 데 있는데 뭘 겁나 세. 그래서 여기서 정말 우리 재밌겠죠. 여기서 4일 동안 행보하는데 매도 없다. 저점에 매수해서 물리자. 매수해서 물려가면 돼. 매수해서 계속 물려갔잖아요. 그러니 어느 날 껑충 뛰더니 이 박스를 돌파하고서 이렇게 양선이면 무조건 쫓아가야 돼. 추세 상단까지 가버리는 거예요. 이런 거는. 이거를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데서는 매매를 안 한다 할지라도 이런 자리는 여러분들이 정말로 볼 줄 알아야 된다. 여기서 그랬잖아요. 운봉에서 나 의심을 했어. 너무 외국인들이 갑자기 매도를 너무 많이 하고 그래서 이건 뭐야. 그리고 또 단기 추세에서 높게 5일선이 깨지니까 겁이 벌쩍 났죠. 그러나 그 다음날이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날 바로 여기서 상승 잉태형이 나왔다고 그랬죠. 잉태형. 빨간색. 이게 파란색이면 하락 잉태형인데 빨간색이야. 시가보다 종가가 그 전날 음봉을 50% 상회하는 그런 위치에 있다. 그럼 그 이튿날부터 껑충껑충 뛰는 거야. 이건 무조건 매수에 물려가야 되는 거야. 그냥 매수 가지고 그냥 가야 돼요. 응? 여기서도 변동폭이 적더니 그 이튿날 컸잖아요. 항상 크면 작고 작으면 크고 이런 어떤 것을 여러분들이 읽어 나가야 돼. 시장을.
볼 때 이제 그 어떤 경험이나 이제 그런 걸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뭐 첫술에 배부를 수는 없겠죠. 저도 많이 깨져보고 터득한 터득한 겁니다. 근데 또 하나 내가 알려드릴게요. 상승 추세선에서는 이런 매도 신호, 그러니까 그 매도가 잘 안 먹히고 악재가 잘 안 먹혀요. 상승 추세의 장은. 그러니까 악재가 둔감하다. 쉽게 얘기하면 코로나가 이 난리를 치는데도 오히려 코로나로 해서 지금 600명이 계속해서 뭐 이렇게 경제 봉쇄하고 이제 뭐 거리두기가 아니라 아예 뭐 문 닫아라 이렇게 하는데도 시장은 그칠 줄 모르고 쉴 줄 모르고 가더라. 그것은 곧 역설적으로 오히려 경제가 나빠질 것 같으니까 경기 부양, 돈을 더 풀어서라도 경기 부양을 해서 경제를 살려야 된다는 그런 어떤 글로벌 시장 자체도 그렇고 우리 시장도 같이 그런 동조화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상승 추세 하에 있을 때는 우리가 뭐를 해? 반락신마다 매수만 하고 매수에 물려있고 이 추세가 끝날 때까지 한 번의 고점에서는 끝이 없더라. 어제 입꼬리 약간 정리하라고 그랬는데 다시 내려와도 또 올라간다. 이런 어떤 마음으로 시장 대응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게 바로 추세선 따라가는 매매예요. 그러니까 어떤 거 상승 추세선에서는 매도 신호가 그렇게 잠깐이지 그렇게 오래 그 추세가 망가지려면요 이런 어떤 가파른 이런 상승 기조의 추세가 망가지려면 고점을 몇 번씩 여기서 오르고 저런 이게 왜 또 모든 게 서툴어요. 참 연필이 왜 자꾸 안 나오는 거야. 이제 나오네. 그러니까 고점이 이게 한 번으로 안 끝난다 이거예요. 두 번. 이런 게 자꾸 나와야 돼. 그러고 나서 이제 이러면은 이렇게 이제 고점에서 고공권에서 세력들이 물량을 다 털 때까지는 박스가 형성이 돼요. 매도 신호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쿵 떨어지죠. 그러면은 이동평균선들이 이렇게 잘 올라가다가 점점 탄력이 약화되면서 그리고 시간이 경과하면 이제 꺾이는 거지 바로 꺾이는 법은 없습니다. 그래서 너무 겁먹지 말아라 이거예요. 무조건 하락할 때마다 매수로 접근하는 것이 그러니까 단기적인 이런 어떤 그 봉 하나 단기적인 이런 사이클은 뭐 하루에 이득을 취할 수는 있지만은 큰 추세로 봤을 때 내가 레버리지를 샀다 여기서 종목은 너무 힘들잖아요. 하루는 뭐 전기가 가고 하루는 뭐 반도체가 가고 뭐 하루는 뭐 바이오가 가고 너무 힘드니까 레버리지 투자하는 사람들이 수익률이 더 클 수도 있어요. 그래서 레버리지에 투자한 사람이 이런 뭐 음봉 하나 보고 다 매도했겠습니까? 못하죠. 선물은 하도 변동성이 크니까 장중 매매로 해서 단타가 있을 수는 있겠죠. 그러나 추세가 바뀌는 것은 상당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너무 겁먹을 거 없이 오히려 반락을 했을 때는 매수에 가담하는 것이 좋다. 그래서 상승 기조는 반락시마다 매수만 해라. 그걸 딱 익혀놓으셔. 반락시마다 매수만 하라고 했다. 그럼 하락 기조는 어떠냐? 참 하락 기조에서도요. 그 기조를 몰라가지고 계속 주가가 이렇게 하락을 해. 근데 보세요. 자세히 보세요. 하락은 길고 반등은 짧아. 하락은 길고 반등은 짧아. 응? 그렇게 해서 하락 그 하나의 기조가 나오는데 보통 그 과거에 뭐 전문가가 사람 많이 죽인 전문가가 하나 있었어요. 예전에 그런 일이 있었어. 그냥 몰라도 돼요. 대강 이제 그랬는데 이런 자리에서 매수를 시켜 여기는 올 수 있죠. 근데 이걸 길게 갖고 가면 여기서 매수한 단가보다 더 내려오잖아요. 그래서 다 돈들을 날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은 큰 추세로 볼 때는 반드시 하락 기조는 매도만 하자. 매도에 물리자. 제가 이제 그런 추세 매매로 많이 그 교육을 시켰더니 참 그나마 큰 어떤 그 하락에서 물려 있어. 2포인트 물린 걸 뭘 걱정해. 내일 아침에 9포인트, 10포인트가 빠질 건데 저는 그런 식으로 이제 방송을 했는데
그래도 사고가 나요. 어디서 사고가 났느냐. 대여계좌. 소장님 나 100만원 200만원 넣고 매매하는데 2포인트 올라가니까 나는 깡 됐잖아요. 이래요. 그러면은 그걸 내가 어떻게 알아? 나한테 얘기해줬어? 아니잖아요. 나는 내려갈 자리가 10포인트 20포인트가 보이고 조금 올라간 것은 2포인트 1포인트인데 장중에 잠깐 출렁거리는 것을 내가 매도 그냥 있어. 매도에 물려 있어라. 그랬는데 거기에서도 사고가 납니다. 그래서 자금의 내 성격이 중요하다고 그랬어. 돈이 좀 금액이 크신 분은 그거를 잘 할 수가 있는데 본계좌면은 근데 대여계좌란 말이에요. 50만원 100만원 넣어놓고 하루에 몇십만원 뛰게 하는데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그럼 아주 정교하게 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런 매매는 간단해. 그냥 욕심내지 마요. 남들 3포인트 먹을 때 그냥 1포인트 0.5씩 쪼개서 매매를 해서 수익 쌓기를 어느 정도 해놓고 나서 좀 여유 있게 하면 돼요. 하는 방법은 다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참 중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매매는 여러 가지 매매가 있는데 콜 매도도 할 수도 있고 뭐 옵션도 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매수짜리 매도짜리 우리 저 그때 밑에서 그러니까 외국인한테 참 우리 국내 기관보다도요 이 외국인들은 거의 과학적인 매매를 합니다. 그래서 배울 게 참 많아요. 어떤 거냐면은 맨 처음에 종합지수 볼게요. 폭락했을 때 이 자리에서 월봉으로 봐야지. 이 자리에서 이 친구들이 풋매도를 엄청나게 했어요. 풋매도. 풋옵션 매도. 풋옵션 매도는 뭐예요? 매도는 뭐예요? 상승할 권리잖아요. 하락할 권리를 파는 거니까. 그게 풋매도를 하는 거예요. 계속 풋매도를 해. 콜 매수하면 더 먹을 건데 왜 풋매도를 하지? 풋매도를 하는데 풋이 고평가돼 있어. 먹을 게 더 많거든. 조금만 올라가면 그냥 반토막, 열토막 나버리니까. 그러나 콜은 방향이 완벽하게 터닝했을 때 상승으로 전환이 확실하게 나올 때 그때 움직입니다. 그래서 자 이제 보십시오. 어느 정도 고점에 다다르면 콜 매도를 많이 할 거예요. 외국인들은. 왜? 고평가된 너무 비싼 콜을 매도를 해야 먹을 게 더 많아요. 그럼 뭐 돈이 적은 개미들은 어떻게 해요? 못하는 거죠. 작게 해도 그게 아주 정확한 겁니다. 그래서 자 풋매도를 하고 있다. 그러면 조만간에 상승으로 선물은 계속 아래에서는 박스권으로 이러고 있을 때 옵션은 그냥 시간같이 하락으로 해서 고평가된 것들이 방금 뭐 100만원짜리 뭐 10만원짜리가 그냥 반토막 나버리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런 어떤 그 변화된 데 대해서 외국인들은 포지션을 어떻게 취하더라 이런 것들도 좀 배워두시면 참 도움이 됩니다. 기계적 매매라는 게 뭐냐. 그러니까 기술적 지표에 의한 지표 투자예요. 자, 어떤 지표의 모습이 나오면 그냥 기계적으로 내 생각, 내 탐욕, 공포 이런 걸 다 배제시키고 나서 잊어버리고 그냥 무념무상 그런 생각 없이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진입하고 그냥 나와라. 그 얘기입니다. 기계적 매매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너무 내 생각이 많아도 안 돼. 뉴스에서 호재가 나왔어. 뭐 뉴스에서 악재가 나왔어. 다 필요 없는 얘기. 그냥 여기 지표에서 나타나는 신호대로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야 상당히 실패가 없습니다. 자, 옵션이 뭔가요? 아까 선물이 뭐라고 그랬죠? 선물은 장래, 가격 변동에 대한 미래, futures, 미래를 사고 판다. 옵션은 권리예요, 권리. 자, 옵션이 뭔가요? 옵션은 권리, 선택권이란 얘기예요. 옵션은 권리, 선택권이다. 옵션이란 한 달물이에요. 이것도 기초자산이 코스피 200과 같이 자신이 목표한 지수의 권리 행사 가격을 잘 맞춰야 돼. 권리 행사에 들어가지 않으면은 꽝돼. 이거는 정말 더 과학적으로 해야 되고
그래서 복권 투자를 하는 거예요. 레버리지도 어마어마하게 크고요. 그래서 코덱스 레버리지, 코스피 레버리지 투자하는데, 그거는 이제 주식창에서도 클릭하면 바로 나와요. 거래가 돼. 선물 옵션 계좌가 아니어도. 그러나 선물 옵션에서 하도 사고가 많으니까 그냥 증거금을 올렸다 내렸다 하고 그러잖아요. 교육이 필요하다 지금은 그러는데, 이런 어떤 기본적인 교육은 조금 우리가 알고 하면 좋아요.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하느냐? 그냥 옵션이 뭔지도 모르고 그냥 내 돈을 그냥 전 재산을 배팅해 갖고, 아유 전 재산 3억 있는데 아유 지금 300만 원뿐이 없어요. 이런 사람도 있고.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내 자금의 10% 이내로. 내가 1억이 있으면 1000만 원 이내로 해라. 그래도 변동성이 크면은 수익이 커요. 그래서 하나의 복권이다. 복권으로. 그래서 어떻게 보면 선물에 대한 해지 상품으로 나온 거예요. 그러나 이것도 이제 어떤 변곡점에서 변동성이 클 때 들어가면은 상당히 또 재미있죠. 해지 상품인데, 옵션에 투자한 이유가 뭐예요? 해지 수단, 투자 위험을 일정 수준으로 한정시킨다. 다양한 투자 전략이 있죠. 스트레이들 매도 전략, 스트레이들 매수 전략, 스트레앵글 매수 전략, 스트레앵글 매도 전략. 완전 외가격, 그 외가격을 스트레앵글이라고 그래요. 조르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완전 외가격. 그런 전략들을 여러분들이 우리 어떤 분이 회원 중에서 매도를 배웠는데 매도가 수익이 좋다고 해서, 근데 이런 변동성향에서는요 무조건 그 스트레이드를 매도를 하신 것 같은데 수익 안 나요. 박스권에서는 그건 시간 가치로 하는데, 그러려면 내가 매도를 했는데 무한대로 손해볼 수 있잖아요. 내려가는 건 한정이 돼 있지만 1이면 끝나, 1000원이면 끝나잖아 옵션. 근데 위로는 무한대잖아요. 그래서 큰일 나요. 그때는 이제 이사 비용이 들어가야 돼. 반드시 매수로 해지를 해야 돼. 그래서 아주 이건 대세를 볼 줄 모르는 사람이 옵션 매도하면요 죽음이에요. 자, 9.11 테러 때 누가 제일 손해 많이 봤어요? 기관 투자가들이. 돈 많으니까 돈 장난, 양매도. 만기 이틀인데 왜 청산을 안 해? 행보로 끝날 줄 알고. 그러나 이틀 놔두고 대폭락이 와가지고 3천억, 그때 보도된 것이 내가 듣기로 3천억 손실이라고 했어. 그때 손실 나가지고 계좌 깨지고 해가지고 문 닫은 그런 운용사들도 많았어요. 근데 저는 너무 그때 현명했죠. 그때 교육생들하고 같이 있을 때 강남에서 역삼동에 있었는데, 이틀 놔두고 나는 하방이다. 오늘 100만 원 벌었어? 그것만 가지고 하락할 권리 사서 넘어가. 저도 그때 한 수십억 벌 기회를 놓쳤어요. 상담사하고 1000만 원씩 풋을 샀는데 참 마가 끼었지. 아니 교육생들이 하도 질문이 많아. 만기가 내일 모레인데 어디로 갖고 갈까요? 어디로 갖고 갈까요? 그래서 전부 하방이야 하방. 근데 안 되겠다. 개미들 너무 하방으로 몰아넣고 우리는 그냥 빠져나오자. 야같지. 상담사하고 나하고만 아유 10분 전에 그냥 빠져나왔어. 그러고 집에 와서 보니까 전쟁 났다고 난리가. 아유 씁쓸름했죠. 그래도 사고를, 그러니까 선장이기 때문에 일단 그 회원들이 사고 없으라고 신경을 너무 쓰다 보니까 제 거를 못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때 사고를 막고 전부 손실이 아닌 수익으로 내가 선물을 했다는 거 참 좋은 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옵션은 정말 다양한 그런 전략들이 많아요. 적은 금액으로 기초자산에 투자한 것과 큰 레버리지 효과를 낼 수 있기 때문에 옵션은 하이리스크, 하이리턴 시장이라 한다. 고위험도 있고 고수익도 있다. 그 얘기입니다. 자, 콜옵션은 뭐예요? 콜옵션은 상승할 권리죠. 상승할 권리. 콜옵션 매수는 권리를 사는 것이고, 콜옵션 매도는 상승할 권리를 파는 것이고, 다 아시죠? 풋옵션 매도는
하락할 권리를 파는 것이고, 그 다음에 풋옵션 매수는 하락할 권리를 매수하는 것이고, 사는 것이고, 그 정도만 아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옵션에서는 등가격 옵션이 있고, 내가격, 등가격은 뭐예요? at the money ATM이라고 그러네요. at the money ATM. 이거는 코스피 200 지수가, 그러니까 등가격은 코스피 200 지수와 동일한 가격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내가격은 뭐예요? 행사가격. 지금 현재 코스피 지수보다 더 비싼 거면 돼요. 그러니까 그걸 인더머니라고 그래. 인더머니. 그거는 ITM이라고 그러나? 인더머니 앞에 이니셜로 해서 아이템. 이거는 내가격 옵션이라고 그래. 내가격은 지금 현재 코스피 지수가 얼마예요? 코스피 지수가 뭐 300, 오늘 얼마였지? 369, 370이다 했을 때 370 이하에 있는 것은 전부 내가격이에요. 지금 권리 행사를 해도 남는 거니까. 그 다음에 외가격은 뭐냐? 아웃, 행사할 수 없는 가격. 그러니까 지금 현재 코스피 지수가 370이다 했을 때 이거는 저기 372, 375 저 위에 있는 거. 지금 행사하면은 꽝이 되는 거. 그런 것을 바로 외가격 옵션이다. 제로가 되는 거. 자, 제가 그 선물 옵션 매매 접근 방법에 대해서 제가 이제 그 10개명을 만들었어요. 이거 제가 알려드릴게요. 그 다음에 이제 이따가 여기 보니까 선물 옵션 매매의 접근 방법. 1. 초기 투자 시 투자 자금의 조절, 즉 효율적 자금 안배가 중요하다. 풀매수 금지 이렇게 나왔네. 2. 최초 투자 시 원금 보존 차원에서 투자한다. 이익금으로 수익 쌓기 하는 거. 그 다음에 3. 기술적 지표와 여러 가지 보조 지표 읽는 법을 배우자. 손실은 적고 이익을 크게 하는 매매다. 4. 배운 것을 기초로 조금씩 경험을 쌓는다. 5. 경제적인 식견과 정신적 안정이 중요하다. 심리가 불안하면 안 돼요, 이게. 그래서 굉장히 이거 선물 옵션 한 사람은 항상 즐거워야 돼. 즐겁고 항상 차분하게 음악도 듣고 명상하는 시간도 갖고 저처럼 시도 쓰고 영화도 보고 이렇게 정서적으로 조금 필요해요. 근데 제가 신경 쓰고 뭐 저도 뭐 그냥 또 개인사가 있잖아요. 그렇게 막 신경 쓰는 일이 있을 때는 일이 안 됩니다. 집중도 안 되고 자기 매매도 안 되고 그때는 무조건 쉬어야죠. 지금 제 카메라 돋보기스가 참 이해하십시오. 이렇게 제가 지금 마루에 앉아서 조금 탁자 위에서 책상에 안 앉았어요. 오늘은 책상에 안 하고 지금 여러분들하고 대화하듯이 이렇게 편안하게 하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6. 조급증은 금물이다. 공격과 수비의 자세가 필요하다. 그냥 어떤 공격적인 신호가 나오면은 아까 제가 그랬잖아요. 강하게 배팅할 줄도 알고 수비. 조금 지표가 과열 신호가 나오면 탁 몸을 움츠려드려야 돼. 그냥 몸소 우리는 경험이 많으니까 그냥 신호를 보면은 벌써 그냥 이게 몸에서 신호가 나오는데 경험이 참 중요합니다. 경험도 중요하지만 중요한 거는 실전 이렇게 경험도 중요하지만 좀 이론도 조금 알고 있어야 그게 이런 신호를 보면 저게 매수 신호인지 매도 신호인지 뭐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전혀 모르는데 뭐 장님 문고리 잡듯이 어떻게 가. 그래서 공부를 하라는 겁니다. 7. 좋은 스승을 만나는 거. 좋은 스승. 타산지석으로 삼아라. 남의 실패와 경험을 얘기를 해주면 그거를 그러니까 저같이 실전과 이론을 가지고 무장한 사람이 뭐 얼마나 예전에 제가 증권연수원에 강의를 갔는데 그때 20만 원씩 받고 회원들이 엄청 들어왔는데 아유 어제 강의나 오늘 강의나 비슷한데 또 와. 또 자꾸 와. 그래서 아니 왜 이렇게 자꾸 저를 따라다니세요? 어제 강의가 똑같은 또 들으세요? 그러니까 자기 남편이 10만인데 고수는 무조건 고수 옆에 따라다니면은 좋다. 또 가서 들어라. 고수는 나도 모르게 몸소 체득한 것이 녹아져 나온다.
그럼 뭐 화장실 갈 때도 따라오고 밥 먹을 때도 따라오고 잠자리 들어가는데도 그냥 입구에서 소장님 한마디 더 해주세요. 더 해주세요. 그런 열정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은 성공을 했어요. 굉장히 뭐 날마다 수익 쌓게 해가지고 돈을 벌더니 저한테 하루는 그 15kg 되는 산마 말을 소장님 그거 가로잡어요. 믹서에다 가니까 기계가 안 돌아가요. 그런 거를 막 선물을 하고 뭐 산삼 뭐 배향 뭐 무슨 뭐 하여튼 참 건강해서 내가 건강해야만이 자기가 돈 벌 수 있다고 참 그런 그 교육생들이 많았어요. 참 행복했습니다. 그 다음에 프로그램 매매의 성격을 알자. 프로그램 매매가 뭡니까? 기계적 매매예요. 그것도 기계가 하는 매매인데 프로그램에다 이미 예, 기관들이 많이 하죠. 입력을 해놓고 자동 시스템 매매를 얘기하는 거예요. 시스템 매매도 있고 프로그램 매매가 또 다른 매매도 있구나. 기관들이 뭐 차익 거래도 하고 여러 가지 매매하는 것을 프로그램 매매로 내가 여기다 적어놓은 것 같네요. 그 다음에 9번 장세 판단 능력 갖추기. 코스피 200 지수 관련주들을 분석을 할 줄 알아야 된다. 왜? 기초 자산이 코스피 200 지수니까 그 동향을 좀 파악을 해란 얘기죠. 그 다음 10번 목표 이익을 달성했거나 위험한 단계에 다다랐을 때는 시장 상황이 바뀌었을 때 즉시 보유 포지션을 청산하거나 전략을 수정한다. 그건 곧 이코르 유연성이다. 유연성. 그러니까 너무 내 고집대로 내가 어제 얘기한 얘기는 아침에도 시황은 내가 오늘 밴드가 여기서 여기고 우리 발락시 나도 지금 12월 초를 좀 조정 좀 받았으면 했거든요. 근데 안 받고 올라가 버렸잖아요. 그럼 전략을 즉시 수정을 하고 추세에 그대로 순응하면 되는 거예요. 그거는 내가 예상한 시나리오였지 실제 장은 세력들이 움직이잖아요. 내가 하는 게 아니잖아. 그러면은 이 신호는 뭐냐? 뭘 의미하냐? 이런 지표들은 이런 지표는 뭘 의미해요? 이 세력들의 그림자예요. 세력들의 그림자다. 하나의 어떻게 보면 내비게이션이다. 그잖아요. 이런 신호가 나올 때는 즉각 전략을 수정해서 그대로 가야지. 아침에 어제 시황 그렇게 안 했는데 그러면서 먼 산 보고 있으면 안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여러분들이 잘 익혀두시고 숙지를 해야만이 이 시장을 정말로 무섭게 빠질 때는요. 피도 눈물도 없습니다. 여러분들 그런 거 경험 안 해보셨죠? 우리는 뭐 상전, 수전, 공중전 다 겪어봐서 피도 눈물도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언젠가는 상승의 종착역이 언젠가는 나오겠죠. 그래서 지금 나는 투자자한테 정말 지금 파생상품을 공부를 해놔야 돼요. 주식을 하더라도. 왜 해야 되냐면은 지금 기존의 과거의 예탁금 수준이 20억 정도에서 작을 때 하고 또 주가 지수가 낮을 때의 변동성하고 앞으로 3,000포인트, 4,000포인트 이렇게 올라가다가 언젠가는 또 한번 미국 시장 보세요. 막 하락할 때 1,000포인트씩 하락하지 않습니까? 어마무시하게. 응? 네. 많이 올랐으니까 또 하락의 각도도 가파르고 하락폭도 커진다는 얘기예요. 그 정도로 시장 볼륨이 커졌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시장 볼륨이 커지면 뭐예요? 바로 파생상품에서 먹거리가 많다 이거지. 우리는 대박이야 대박. 응? 먹거리가 많으니까 얼마나 재밌어요. 그럼 길을 알아야지. 기본기를 익혀놔야 그런 시세를 맛볼 거 아니에요. 저는 설레입니다. 앞으로 미래가 다가오는 미래가 설레요. 제 밴드에 보면은 공지글이 이쪽으로 좌측으로 제치면 두 편이 있어요. 한번 읽어보세요. 설레이는 설레임이 내가 앞으로 상당히 그런 멋진 설레임을 내가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여기 내일 위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나는 여러분들에게 그런
기관사가 될 거라고 얘기했을 거예요. 자, 엘리어트 기본 파동에 대해서 또 나왔는데, 너무 기른가? 방송이 너무 기르면 안 되는데. 기본 파동 이론을 조금 여러분들이 이제 이거는 나중에 합시다. 너무 여기 보니까 뭐 불가침의 법칙 2번 파동은 1번 파동의 출발점 아래로 내려가서는 안 된다. 뭐 충격 파동인 1번은 3번 뭐 5번 어쩌고 아유 꽤 길어. 너무 길어. 이렇게 하고 봉차트도 설명해야 되고 할 게 너무 많은데 이제 오늘 여기 기본적으로 접근 방법 선물이 뭔가 옵션이 뭔가 제가 뭐 두서없이 얘기했습니다만은 중요한 거는 다음 주 전략이죠. 다음 주에 어떻게 할 거냐. 저도 떨려요. 지금 다음 주에 지금 너무 가파른 걸로 봐서는 만약에 슈팅이 나오면은 올 화 정도는 조정이 한번 들어와야 대박이 나오는 거고 이대로 계속 가면 쟤네들이 또 풋도 한번 줄라나. 원래 만기 때는 요동을 치니까 얼마든지 여기서 더 갈 수도 있고 오버슈팅 나와가지고 이것도 나올 수도 있고 지금 월요일날은 급등하면은 내가 볼 때는 이 꼴이 매도 한 번 해서 먹을 것이 조금 보이는데 그래서 370을 놓고 조금 어차피 이 다음에는 제가 볼 때는 뭐 조정 주고 정말 가면은 390 엄청 갈 것 같아요. 그러니까 195를 더블로 계산해봐요. 얼마 나온가. 계산기 어딨어? 200을 하면 400. 그 정도 오지 않겠어요? 한 390 정도 앞으로도 얼마든지 갈 수 있죠. 그러나 바로 가는 건 아니고 다음 주가 중요해요. 그래서 월요일 날은 조금 올라가면은 얻어맞지 않느냐. 지금 외국인들이 콜 매도를 많이 했어. 콜 매도. 그래서 올라가면 선물을 이익 실현할 거고 너무 장대봉이 기니까 길게 나오면은 뭐 이런 거라도 한번 있겠지. 그것도 예상 시나리오예요. 이게 꼭 그렇게 될지 안 될지는 이제 월요일날 뚜껑을 열어봐야 하는 건데 예상은 그렇게 저는 그냥 포지션 없이 그냥 맨손으로 왔습니다만 그러니까 급등하면 저는 음봉에서는 매도치자야. 음봉에서는 매도치자. 얘네들 콜 매도 엄청 해놨으니까 콜이 좀 여기서 많이 다운이 돼가지고 뭐 하루 이틀 뭐 이걸 반을 접지 않는 범위 내에서 조정 받아갖고 여기서 아니면 행보라도 좀 해가지고 만기날 그냥 급등으로 한번 올려버렸으면 콜 대박이 나오는 거고 참 떨리네요. 만기 때 정말 잘해야 되거든. 만기제가 지수는 370을 얘네들이 조금 이제 하는 거 보면 하루 이틀만 보면 알아요. 그럼 만기 지수를 370에다 고정을 시켜놓고 양쪽으로 매도를 해버릴 수도 있어. 그럼 또 우리는 아휴 또 그냥 먼 산 봐야지 뭐. 그래도 만기날 이번 12월 만기 제가 볼 때는 상승장이니까 하루 이틀 좀 빼가지고 급등을 시키지 않을까 저는 폭락은 아닐 거라고 보여요. 근데 이제 어디쯤 빼서 얼마나 급등을 할 거냐 그게 문제죠. 이렇게 오버슈팅이라도 한번 나오면은 대박인 거고 그래서 370을 넘기느냐 아니면은 정말 75까지 확 가버릴 거냐 뭐 상식 밖에 또 일들이 벌어질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측하지 말고 아직 외국인들이 12월물 포지션이 많이 있다. 이렇게 보시고 지금 뭐 그냥 지금 이 시점에서 청산하고 정산을 해도 다 이익이에요. 다 이익 구간인데 최대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얘네들은 수익을 낼 수 있게끔 포지션이 지금 짜여져 있기 때문에 근데 이제 콜매도를 주말에 좀 했다 이거죠. 그래서 저는 하루 이틀을 조금 박스권으로 옆으로 행보하다가 그냥 또 아래에서 올라오는 이동평균선하고 어우러지면서 그냥 만기 때 급등 나오면은 아무리 못해도 뭐 10배짜리 이번 주에 10배짜리 한번 구경 안 할까요? 그렇게 예상을 해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옵션을 하시면은 정말 외가격은요. 그 외가격은 코스피가 지금 358이다 그러면은 372 정도를 그야말로 복권으로 하루 이틀 있다가 복권으로 내가 자금이 5천만 원 있다 그러면 뭐 한 300만 원, 500만 원만 해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등가격. 저는 이제 극예 가격은 진짜 돈 100만 원, 뭐 1, 200만 원 가지고 하고, 예전에 제가 그런 일이 있었어요. 교육생한테, 야, 이번 주에 본 것을 가지고 옵션에다 한번 배팅하자. 만기날, 만기 당일날. 이번 주에 선물로 트레이딩해서 번 돈을 만기날 배팅하자. 저는 항상 그래요. 그러면은 그거를 내가 외가격하고 등가격으로 나눠줍니다. 돈 좀 많이 버내는, 아, 소장님, 나 외가격을 워낙 돈이 많은 애니까, 걔는. 2억을 배팅했는데 72배가 나와버렸어. 외가격에서. 그 다음에 내가격하고 등가격에서는 뭐 그렇게 안 나오죠. 뭐, 한 10배에서 뭐 20배 뭐 이 정도 나왔겠죠. 그래서 이제 주식하고 똑같아요. 어떻게 보면은. 우량한 것은, 대형주, 우량주는 조금 수익이 덜하고, 부실주가 갑자기 그냥 뭐 대박이 나오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 올리니까, 복권이다. 복권은 당첨 안 되면 꽝 되는 거예요. 날라간다. 이런 마음으로 하면은, 나 이번 주에, 그래, 뭐, 몇천 벌었어. 그러면, 거기서 10분의 1만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그게 또 싫으면은, 하루 이틀 조금 횡보할 때, 아니면 만기 당일날도, 등가격이나 아니면 조금 약간 그 가능성이 있는 거를, 만약에 박스권이다. 그랬을 때는, 쿵 내려갈 때 콜이 싸면 콜 조금 한 200 사놓고, 또 급등할 때 풋이 싸면 풋을 또 한 200 사. 양쪽으로 200, 200을 걸어. 300, 300을 걸든지 아니면 500, 500을. 그게 그냥 변동성이 클 때는 뭐 이쪽에서 3배 나오면 3배 딱 청산해 놓고, 응? 빵이 되더라도 어차피 이익이잖아요. 더블 이상만 나오면 되니까. 그냥 합의 양쪽에 1000만 원을 찍었어. 500, 500으로 내가. 그랬는데 1500이나 2000이 나왔다. 그러면은 그냥 청산해도 되고, 아니면 한쪽 방향으로 수익이 클 것 같다. 그러면은 한쪽 포기해도 500이 뭐 10배가 나온다. 그럼 5000 아닙니까? 그런 식으로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선물 옵션을 여러분들이 앞으로 차근차근히, 제가 해드리지 못해서 좀 죄송하고요. 오늘 좀 방송이 좀 말이 많고 길었네요. 이렇게 해서 또 조금씩 알아가는 것도 하나의 공부가 아닐까 싶습니다. 또 이제 우리가 매매를 할 때는 이거 5분 차트로 하는데, 5분 차트 설명해 드리려고 그랬죠. 5분은, 그러니까 단타치기는 이제 5분보다 저는 뭐 2분짜리도 가끔 봐요. 빨리 보이니까. 근데 너무 2분은 좀 안정감이 없죠. 매도 신호, 매수 신호를 빨리 잡을 수가 있어, 2분을 보면은. 근데 이제 5분이 조금 안정적인 것 같고, 그래서 이렇게 급등을 하는데 또 급등할 거예요, 월요일날. 시초가 급등하는데, 급등했다가 음선이냐 양봉이냐. 그러니까 시초가 이후에 음봉일 때는 거의 내려옵니다. 양선일 때는 좀 더 가더라도 또 내려올 것 같아요, 제가. 월요일은. 만기 때니까 엄청 속도가 빠릅니다. 그래서 조금 작게 해가지고 만기 당일날만 또 거래하신 분이 있어요. 한 달 내내 놀아요. 근데 만기 당일날만 그냥 확실한 걸 배팅해가지고 뭐 더블 따더블 수익 내가지고 또 꾸준하게 수익 내신 분도 있고 그래요. 그러니까 매매하는 스타일은 뭐 선물로 매일 수익 쌓기도 있고, 옵션을 가지고 만기 일주일 전부터 방향 봐서 방향성으로 내기도 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양매수 해가지고 수익을 내는 방법도 있고, 아주 그 다양한 그런 매매 방법들이 있습니다. 아무튼 여러분들 다음 주 성공하시고요. 저도 이제 이렇게 긴 얘기는 다음 주 만기까지는 다음 주 내내 좀 바쁠 것 같아요. 못합니다. 그래서 뭐 폰으로 뭐 5분짜리 뭐 간단하게 10분짜리 이거는 편집 없이 바로 들어가니까 제가 가끔 올려드릴게요. 그러니까 화면이 좀 많이 좀 불안정해요. 폰으로 하는 것은. 아무튼 여러분들 휴일 잘 보내시고요. 다음 주 성공하십시오. 저는 또 다음 방송은 또 이제 뭐 필요한 또 얘기가 또 있으면은 정말 이걸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댓글로 좀 남겨주시고, 그 다음에 맨날 하는 얘기 또 잊어버려. 실컷 들어놓고 좋아요도 안 누르고 그냥 나가시지 말고 좋아요, 또 구독 안 하신 분은 구독하시고 댓글도 남겨주시고, 그래야 누가 보더라도 문홍님이 그래도 잘하고 있구나,
아직까지 싫어요는 없어. 지금 내가 하는 게. 뭐 내가 돈 받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솔직한 경험에 의해서 또 예전에 교육. 예전에 선물 옵션은 제가 1등이에요. 어딜 가나. 추세 잘 보고 회원들 돈 많이 벌어주고 베스트 전문가로. 그리고 저는 항상 진솔했고 그 대신 회비는 비쌌어요. 제일. 소장님 왜 회비가 비싸요? 야 명품이 싼 거 있더냐 이러면서 저는 방송했습니다. 아무튼 오늘 여러분들과 이렇게 대화하듯이 얘기하고 좀 부족한 것도 있고 빨먹은 것도 있고 그러는데 다음에 또 재미나는 얘기 해드릴까요? 저는 어차피 맨 처음에 시작부터 그랬어요. 입이 하도 오랜만에 말을 하니까 좀 많이 어눌해가지고 다시 찍어야 되겠어. 처음 채널 방송 소개 말이 안 나와요. 갑자기 공부하면서 지금 연습하면서 얘기했던 거예요. 하여튼 잔잔한 재미나는 얘기. 여성이기 때문에 또 내가 많이 가장 오래된 전문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그런 어떤 재미나는 이야기를 해드리는 그런 역할이 나에게는 맞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편안하게 들으시고 또 궁금한 거 있으시면은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고요. 제가 책도 좀 많이 보시고 그런 원리가 참 다양해요. 그래서 우리가 자연에서 얻어진 법칙이며 뭐 물리학, 뭐 심리학 다 나와요. 이거 하다 보면은. 다양하게 어떤 그 속임수도 많아. 속임수 패턴 잡아내는 것도 제가 나중에 또 알려드릴게요. 하여튼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고 다음 주에 대박 나십시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응원합니다. 네.